과정심사 시스템 안내 HRD 내 등록 경로를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간의 직종, NCS 확인 강사, 교강사님이 직접 등록하는 화면, NCS 확인 강사, 훈련기관이 확인하실 수 있고 등록할 수 있는 사전 준비사항, 시설, 장비, 교재, 사전에 등록하실 수 있는 사항, 이 모든 것들은 사전에 준비하셔야 되시는 거고, 이게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과정심사 신청으로 지금부터 진행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심사평가 일원화로 되어 있어서 첫 번째 심사평가 일원화로 경로로 들어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공고 조회를 클릭을 하시면 2022년도 조회에서 해당하는 회차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 작성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셔서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실 수 있으십니다. 일원화 페이지에서는 과정심사 신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시고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과정심사 팝업창이 뜨면서 여기서부터 심사 신청에 작성, 등록 진행해 주시면 되십니다. 과정심사 경로와 심사평가 일원화에서 심사 신청을 하는 방법들은 모두 다 동일하기 때문에 과정심사 진행하는 방법을 여기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RD 내 평가 시스템에 들어오셨고 과정심사를 클릭을 하시고 나서 심사 신청, 심사 공모 조회를 확인하신 다음에 평가 연도와 해당 회차를 클릭하시고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시게 되십니다. 첫 번째, 신청 훈련 기간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담당자 정보는 선택바를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자동 입력되게 됩니다. 신청 훈련 사업에 대해서 훈련 과정명, 주 훈련 대상, 신청 가능수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 자영업자 특화 여부에 대해서 해당되시면 예를, 아니시면 아니오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원격 보조 훈련 편성 여부에 따라서 예 또는 아니오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예라고 클릭하실 경우에는 혼합훈련에 해당이 되므로 말미에 제가 혼합훈련의 심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는 먼저 아니오로 클릭을 했을 때 집체훈련 과정 심사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심사평가 신청 시 혼합훈련과 과정심사는 모두 동일 회차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으로 NCS 직종 세 분류를 선택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1차 대분류와 4차 분류까지 신청을 해주시고, 다음으로는 캐코 직종인데 직업군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만약에 캐코 직업군을 선택을 하실 경우에는 해당 분류 코드가 바로 확인이 되실 수가 있으신데, 원하시는 코드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는 전체 코드 조회를 통해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국가기관 직종 분류를 선택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실업자 국기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여기에 과정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국가기관 직종 분류로 역시나 선택을 해주실 수 있으시고, 코드 조회가 안 되실 경우에는 역시나 동일하게 전체 코드 조회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십니다. 다음으로는 훈련 일수, 훈련 개월수, 전체 훈련 시간을 입력을 하실 경우에는 평균 1일 훈련 시간이 자동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1일 훈련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실 수가 없으시고, 실업자 계좌제는 10일 이상 40시간 이상, 실업자 국기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 350시간 이상, 근로자 개인은 2일 이상 16시간 이상, 사업주 위탁은 4시간 이상 편성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으로 훈련생 정원과 훈련비 기준을 입력합니다. 정원에 따라서 시설, 면적, 장비 기준이 달라지므로 해당 직종에 따라서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고, 훈련 정원은 60명을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습니다. 훈련비는 지원 단가로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NCS 소분류 직종별로 책정된 지원 단가에 전체 훈련 시간을 곱한 금액이 정부 승인 훈련비로 자동 계산 입력됩니다. 훈련비 기준을 지원 단가 미만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 유아숲 지도사 등 현장 실습이 포함된 자격치 등 과정만 해당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단가 이상으로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훈련비 심사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반드시 훈련비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셔야 되십니다.
산출 내역서는 기재한 금액을 비목별 기준과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인정 또는 조정하게 됩니다. 산출 내역서에는 별첨 서식을 활용하여서 작성 및 등록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추가 부담 훈련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부담 훈련비는 정부 승인 훈련비와 추가 부담 훈련비를 합쳤을 경우에는 실제 수강료로 산출하게 됩니다. 자동 입력되는 사항으로서 추가 부담 훈련비는 의무로 입력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입력 시 상한선이나 제출해야 할 증빙 자료도 없습니다. 추가 부담 훈련비 항목에 대해서는 훈련기관이 책정할 경우에는 승인 이후에는 절대 수정 및 변경을 할 수가 없으므로 훈련생 모집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작성,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훈련 과정 개요 부분입니다. 훈련 수준, 법정 직무일 경우에는 예의를 선택하시고 해당 법령을 근거를 기재를 해주시고요. 자격증일 경우에는 자격증을 선택해 주시고 찾기 버튼을 통해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격증 취득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고 관련 자격 종목을 확인하셔서 클릭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NCS 편성과 현장 실습 관련이십니다. NCS 훈련 기준이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로 클릭을 해주시고 편성 비율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현장 실습이 포함된 경우에는 있음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목 편성하셨을 때 현장 실습이라는 네 글자의 교과목으로 편성을 해주시고 앞뒤에 다른 글자가 있거나 띄어쓰기를 했을 경우에는 인정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 실습 네 글자로 등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NCS 적용 과정이지만 비적용 과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부적합될 수가 있으므로 유의해서 NCS 훈련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NCS 소양교과 편성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가를 클릭하여서 교과목열을 추가를 하시고 소양교과 직업기초능력 교과목을 선택하신 다음에 찾기 버튼을 클릭 후 NCS 직종 소분류를 선택을 하시고 편성 시간, 총 훈련 시간과 일치 여부를 확인을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과사를 배정 후 반드시 저장을 누르시고 교과목 삭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교과목을 선택한 후 삭제하실 수 있으십니다. 훈련 교과사 등록 부분입니다. 훈련 교과사 등록은 등록 메뉴라던가 클릭을 해주시고 첫 번째 훈련 강사명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훈련 강사를 NCS 확인 강사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 여기에서는 필요하신 훈련 교과사 분들을 저장 버튼으로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NCS 소양교과 직업기초능력 NCS 확인 강사의 NCS 소분류와 상관없이 모두 다 배정은 가능하십니다. 한 개의 교과목당 최대 3명까지 훈련 교과사는 배정이 가능하십니다. NCS 전공교과에 대한 교과목 등록비 훈련 교과사 등록과 관련돼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S 전공교과 교과목 편성 방법은 먼저 교과목 등록을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팝업창이 뜨면은 교과목명을 입력을 하시고 NCS 소분류까지 선택한 후 저장을 누르시게 되십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교과목을 여러 개 등록하실 수가 있으시고 등록된 교과목을 삭제하고자 할 때는 체크박스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삭제 버튼을 누르시고 저장까지 완료를 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완료가 되시는 부분입니다. 교과사를 배정하는 방법은 NCS 소양교과 편성 시 안내드렸던 방법과 동일하고 교과사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 생성되는 팝업창 안에 교과목을 선택을 하시고 교과목의 훈련 강사를 배정하는 방법은 앞서 NCS 소양교과 편성 시 안내드렸던 방법과 동일하고 훈련 교과사 버튼을 클릭을 하고 생성된 팝업창에서 교과목을 선택한 후 검색을 누르시게 됩니다. 관련하여서 교과사 목록을 확인을 하시고 교과목별 3명까지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신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교과목에 훈련 교과사가 배정되어 있는데 교과목을 삭제를 원하실 경우에는 먼저 배정된 훈련 교과사를 삭제를 하신 다음에 교과목을 삭제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교과목 등록과 훈련 교과사 등록을 완료를 하셨다면 이제 신청서 화면에서 능력 단위 사용 여부 체크, 편성 시간 등을 입력하게 됩니다. 앞서 설정한 훈련 과정의 수준에 따라 하위 수준의 능력 단위들이 목록에 보여지고
편성할 능력 단위에 대해서는 사용으로 체크를 하신 다음에 편성 시간을 입력하시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편성 시간을 입력하시더라도 사용 여부를 미사용으로 체크한 경우에는 편성 시간 합계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상위 수준 또는 유사 직종, 타 직종 능력 단위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진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새로운 교과목과 관련되는 열을 생성을 합니다. 가장 하단에 새로운 열이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미리 등록해둔 교과목을 선택을 하시고 찾기 버튼을 통해서 교과목을 구성할 상위 수준 또는 유사, 타 직종의 능력 단위를 검색하고 선택합니다. 교과목의 편성 시간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편성 시간 합계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반대로 교과목을 삭제하려는 경우에는 교과목을 체크를 하시고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삭제가 가능하십니다. 실업자 훈련에서 유사, 타 직종, 능력 단위를 추가하실 때 유의사항이 있으십니다. 설정한 훈련 과정 수준 이하의 능력 단위는 자동으로 편성이 되시고 이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용 혹은 미사용으로 선택하여 편성할 능력 단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편성 시간은 최소 1시간에서 능력 단위별 최대 150% 범위 내에서 편성이 가능하시고 유사 직종, 타 직종의 능력 단위를 추가하여 편성할 경우 편성 시간은 주 직종 능력 단위로 편성한 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편성 시간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사용, 미사용 선택 여부에 따라서 편성 시간의 합계와 입력 시간의 합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과목은 타 직종의 능력 단위와 융합하여 편성할 수 없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자면 주 직종의 능력 단위는 여러 개를 하나의 교과목으로 묶어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 직종 능력 단위 A, B, C 3개의 교과목으로 편성한 경우 능력 단위별 교과목 선택 시 같은 교과목으로 선택하여 내용상 하나의 교과목으로 묶을 수는 있습니다. 그에 반해 타 직종, 유사 직종 능력 단위와 주 직종의 능력 단위는 같은 교과목으로 선택하여 편성할 수 없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직자 훈련의 NCS 정규 교과목은 능력 단위 요소로도 편성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능력 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 단위 요소들 중 일부만으로 교과목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편성 단위를 능력 단위 요소로 선택하실 수 있으십니다. 수행 준거 또한 조정할 수 있고 능력 단위 요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행 준거들 중에서 일부만으로 교과목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행 준거 조정 여부에 예라고 표기를 해주시면 수행 준거 내용의 일부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교과목 등록 및 훈련 교강사 등록은 앞서 설명드린 절차와 동일합니다. 재직자 훈련 편성 시 유의할 점은 재직자 훈련에 한하여 능력 단위 요소로 편성이 가능하다라는 점 하나 하고요. 단 능력 단위와 능력 단위 요소를 혼용하여서 편성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편성 단위를 능력 단위로 체크하실 경우에는 능력 단위로만, 능력 단위 요소로 체크하실 경우에는 능력 단위 요소로만 편성을 하셔야 되십니다. 능력 단위 요소별 기준 시간은 없기 때문에 능력 단위 요소로 편성할 경우 편성 시간은 능력 단위의 기준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편성해야 합니다. 또한 능력 단위 요소 편성 시 필요한 수행 준거와 선택하여 편성할 수 있으나 훈련 목표와 능력 단위 요소를 고려하여 조정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BNCS의 이론과 실기 편성 순서는 NCS 교과목 편성 순서와 동일합니다. 다만 교과목 능력 단위를 선택하지 않고 단원과 세부 내용을 직접 작성 등록하고 그 내용에 따라 교과목 등록 시 교과목의 NCS 코드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교과목별 강사를 배정하기 위함이며 교과목과 강사의 코드가 동일해야 배정이 가능합니다. 취업, 상담 등 재량 교과를 편성할 때 교과목은 반드시 BNCS 이론교과 부분에 재량교과라는 4글자로 편성해야 되며 총 훈련 시간은 10% 이내, 최대 20시간 이내로만 편성을 하셔야 되십니다.
현장 실습 교과목을 편성할 경우에는 현장 실습 여부에 예라고 클릭을 하셔야 되시고, 교과목명은 BNCS 실기교과 부분에 현장 실습 4글자로 등록을 해주셔야 되십니다. 편성한 훈련 시간과 입력된 훈련 시간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기존 훈련 시간을 초과하여 편성했을 경우 반드시 초과 편성 사유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훈련 시간은 NCS 직종 세분류별 기준 훈련 시간, 자격증별 기준 훈련 시간, 국기 직종별 기준 훈련 시간을 의미합니다. 초과 편성 사유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인정될 수 있으나 국기 직종은 기준 훈련 시간을 1시간이라도 초과될 경우에는 부적한 판정이 되십니다. 저장 완료 후에는 이수체계도와 교과 편성 연계표를 조회하여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교과목별 교수 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을 선택하여 각 방법에 대한 세부 정의는 설명의 자료집 1권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정의되지 않은 방법인 기타 혹은 혼합형으로 선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세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교강사 확인 페이지입니다. 훈련 교강사는 등록된 페이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훈련 과정 신청서에 교과목에 등록된 훈련 교강사가 자동 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NCS 확인 강사로 승인되었더라도 심사에 따라서 훈련 교강사가 조건부 판정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 주시고요. 배정된 훈련 교강사의 NCS 소분류를 클릭하여 자격, 경력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훈련 시설은 반드시 시설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를 해주되 다각적인 부분으로 촬영을 하셔갖고 최소한 2장 또는 4장, 즉 여러 장의 사진들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임대차 계약서, 강의실 확인을 할 수 없는 사진들은 조건부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등록관, 강의실 또는 실습실을 변경할 경우에는 훈련기간 정보관리 부분에서 수정 후 등록하실 수 있으십니다. 훈련 장비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장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를 해주시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는 화질이 선명한지는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장비를 변경을 원하실 경우에는 훈련기간 정보관리 부분에서 수정 후에 등록하실 수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훈련 교재를 등록을 하시고 나서 교재 표지와 묘차 확인하실 수 있는 사진을 첨부를 해주시고 해상도를 반드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등록된 교재를 변경할 경우에는 훈련기간 정보관리 부분에서 수정해서 등록하실 수가 있으시고, 훈련 교재는 반드시 무상으로 지급되어야 되는 부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비 심사를 신청한 과정의 경우 유의하실 사항은 훈련비 산출 내역서의 총계와 정원으로 나눈 금액이 정부 승인 훈련비 금액과 일치하는지 기본정보 탭에서도 반드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심사 내용에 대해 다 작성을 해주셨다면 서약서에 체크하게 됩니다. 기본 정보에 입력한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내용들을 모두 다 숙지하시고 체크를 해주시고, 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한 것에 대해서 책임은 훈련기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과정심사의 집체훈련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혼합훈련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합훈련을 신청하실 때는 원격보조훈련 편성 여부에 예라고 클릭을 하셨으면 혼합훈련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정부 승인 훈련비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 시간당 적용 단가에 대해서 자동으로 입력하게 됩니다. 훈련 과정 신청서와 나머지 사항들은 모두 다 동일하고, 차이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활용할 LMS의 플랫폼의 형태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격 훈련 교과목에 대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공공 콘텐츠냐, 자체 콘텐츠냐, 조달 콘텐츠냐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되시고요.
역시나 공공콘텐츠를 선택을 하셨을 경우에는 차시명이 모두 다 등록이 되실 수가 있으시고 체크를 하셔가지고 삭제 여부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25분 미만이냐 이상이냐 여부에 따라서도 삭제 아니면 체크 또는 미체크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재량학습 활동과 평가 방법 및 조달 업체가 있으시면 조달 업체명까지도 상세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니까 한 번씩 등록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교과서 등록하는 방법도 검색을 통해서 진행을 그대로 해주시면 되십니다. 훈련과정 신청서 부분에서는 혼합훈련과 관련되는 서식 부분을 등록을 해주셔야 되십니다. 훈련 운영 계획서 등 관련되는 서류들은 여기에다가 첨부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혼합훈련에 대해서는 재량학습 활동과 그다음에 평가 방법에 대해서 상세 내용을 꼼꼼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반드시 등록이 되신다는 부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운영 계획서는 혼합훈련을 신청하는 모든 훈련기관은 필수로 첨부를 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심사평가 일원화 경로를 통해서 신청 완료를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심사평가 일원화로 들어왔을 때는 평가 신청 조회를 통해서 과정심사 신청에서는 작성 완료, 신청 상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작성 완료다라고 하는 거는 신청이 완료됐다라는 의미라는 부분 양지해 주시고 과정심사 경로에서는 과정심사로 들어와시고 심사 신청 현황에서 공모 회차를 확인하신 다음에 신청 완료라고 되었다는 부분이 신청이 완료가 됐다라는 부분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기간과 정정보완 기간에 대해서 유의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일은 5월 2일부터 11일까지시고 정정보완 기간은 6월 2일부터 7일까지십니다. 마감일 기점으로 신청 완료 과정이 하나여서 정정보완 기간의 일부 항목에 대해서 정정하실 수 있는 기회를 보여드리고요. 교재, 강사, 시설, 장비, 교사 방법, 평가 방법에 대해서 정정이 가능을 하고 회수는 불가능하십니다. 요거는 심사평가 일원화 경로로 신청한 모든 과정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회수 불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정심사 트랙으로만 신청한 과정에 대해서는 정정보완 기간에 모든 내용을 정정을 가능하며 정정 후 반드시 신청 완료 요망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로 공통사항입니다. 정정보완 기간에 신규 작성은 불가능하시고 과정을 삭제할 경우에는 재신청은 불가능하십니다. 즉 정정보완 기간은 6월 2일부터 7일까지고 신청 마감은 5월 2일부터 11일까지라는 거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감일에는 항상 미리미리 체크하시고 신청 완료 버튼 미리 눌러주시고요. 진행을 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유선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